네, 이어서 자세한 날씨 상황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전국에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는데 지금 현재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 그러니까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한파 경보 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네. 오늘 아침 설악산에 영하 23.5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 서울은 영하 9.8도를 기록했습니다. 예. 오늘보다는 내일이 1, 2도 정도 이제 더 떨어져서 이번 추위에 정점이 이번 한기가 내려오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추위가 찾아온 원인은 그동안 계속해서 찬 공기 또는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교차로 우리나라를 오고 갔는데 이번에 북쪽에서 상층 전리 저기압에 동반된 그런 찬 공기들이 지난 6일부터 연일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 상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 같은 그런 찬 공기가 내려오는 원인으로 기온이 떨어졌고 네. 또 많은 눈이 서해안 쪽에 내리는데 같은 그런 찬 공기가 원인입니다. 지금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한낮에도 체감 온도는 계속 영하권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기온이라 하더라도 예.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가 다른데 맞아요. 그걸 이제 체감 온도라고 말하는데요. 여름에는 습도에 따라서 그게 체감 온도가 달라집니다. 예. 또 겨울에는 바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초속 1m 바람이 불 때마다 약 1도가량 더 낮은 기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영하 10도인데 바람이 초속 10m가 불면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는 영하 20도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체감 온도라고 말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 예. 바다에는 높은 파도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도 동해안, 경상북도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5가지의 그 기상특보가 내려진 것도 좀 특이한 그런 어떤 현상인데 북쪽에서 워낙 강한 한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최근까지는 그렇게 춥다고는 못 네. 느꼈는데 하루 사이에 날씨가 네. 급변했거든요. 네. 이렇게 갑자기 한파가 찾아온 원인은 뭐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까요? 네, 원래 이 정도 추위, 이거보다 더 낮은 영하 한 15도 아래 추위가 되게 한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한 번 맞아요. 찾아오는데 올해 12월 달에는 그다지 그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었거든요. 예. 자, 그런 추위가 이제 늦게 나타난 건데 이 정도 추위가 겨울을 지나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타난 건데 저는 이번 추위가 올겨울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이번 추위 일요일경이면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설 겁니다. 네. 오늘과 내일 해가 있는 낮에도 영하권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추위가 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요일 낮부터 영상권으로 회복이 되면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그 추위가 서울의 경우 영하 예.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추위가 나타나지는 않고 영하 한 6, 7도 정도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보인 정도 수준의 추위가 한 1월까지는 나머지 1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하여간 이번 추위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 추위가. 이렇게 추워지면 뭐 동파처럼 한파로 인한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 네. 서울시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올겨울 처음으로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대비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어떤 대비들을 좀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 전 2021년 어제 1월 8일 날 서울 영하 18.6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 1월 9일 날 9.8도니까 그때보다 한기 강도가 약하죠. 그때 역시도 동파 사고가 많았는데 이런 정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낮 기온이 영하에 머무르는 이런 추위가 한 2, 3일 정도 지속이 되면 어김없이 밖에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나 수도관들이 동파 사고가 네. 발생을 합니다. 동파 예방하려면 저 수도 계량기 안에 찬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헌옷을
가득 채워서 막아준다거나 또는 보온재로 덮어둔다거나 이런 어떤 대비가 필요한데 아마 어제부터 계속해서 또 서울시가 그런 동파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장기간 집을 비워놓은 집들이 아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겨울철 가져다 주는 피해는 수도관 동파 또는 폭설로 인한 교통 대란 또 미끄럼에 의한 교통사고, 빙판길 사고, 빙판길 사고 이런 것들 또 노약자 고령층들이 눈길 얼음판 걷다가 넘어져서 골반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겨울철에 나타나고 특히 이제 이 정도 갑자기 추워지면 한랭 질환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방법은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실내 같은 경우는 적정한 한 18도에서 20도의 온도를 유지해주고 부득이 바깥에 외출할 경우에는 그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하고 장갑을 끼워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을 예방하고 동상 또는 동창 등을 방지를 해야 되는 게 한랭 질환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예, 한편 이 충청과 호남 지역에 밤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 오늘도 폭설이 예보가 됐습니다. 지역민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내리는 거예요? 이 지금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찬 공기가 지금 상층 전리저기압이 우리나라 북한 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반시계 방향으로 휙휙 내려올 때마다 해기차 바다와 대기 간의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눈구름이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는데 오늘 오후까지가 이 서해안 눈 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나 지붕이 약한 그런 건축물들은 눈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쓸어 내리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리는 눈이 습설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보다 2~3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눈이 20cm 이상 내리면 그 비닐하우스는 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쌓이지 않도록 자주 쓸어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파사고 또는 한랭 질환, 교통사고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야간에 도로들이 얼어붙어서 블랙아이스라고 하는 도로 결빙 때문에 그런 코너 길에 자동차 운전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미 저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서 그런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또 강한 바람이 불어서 뭐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어떤 그 강풍과 폭설로 인한 어떤 후유 그런 그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피해가 없도록 뭐 철저히 대비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파의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